기업이 망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고객의 권익을 지켜주는 일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일일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직원이냐 고객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마치 트롤리 게임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MG 손해보험 사태입니다. 노조 눈에 눈물 나잖아요. 대학자들한테 정말 피눈물 쏟아요. 여지껏 돈만 내는 우리는 무슨 죄냐고요? 어쩌다 한국 금융계에 이런 핵폭탄 같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귀에 빡빡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내가 이 보험을 타야 하는데 내 보험사가 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MG 손해보험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굉장히 작은 중소보험사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이걸 원수보험료라고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2%도 안 돼요. 굉장히 작죠. 그런데 이걸 작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여기에 가입해 있는 고객이 무려 121만 명입니다. 이들이 체결하고 있는 보험 상품 계약을 따지면 151만 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MG 손해보험이 파산 위기에 놓였잖아요. 이게 이대로 무너지면 이 121만 명이 엄청난 보험금을 허공에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보험사가 망한 적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망한 보험사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MG 손해보험을 왜 자꾸 최초라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이걸 누군가 와서 인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고객은 그대로 계약이 넘어가면서 보호를 받게 돼요. 그런데 MG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도 그 누구도 인수를 하러 나서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121만 명이 되는 고객들이 자신들의 돈을 허공에 날릴 그 직전의 위기까지 갔다라는 점, 이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국은 아무도 인수를 하려 하지 않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를 하나 차려서 이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나랏돈 부어가지고 사기업인 보험사를 도와주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정부가 보험사를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요 얘기는 제가 뒤에서 좀 이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보험사들과 달리 MG 손해보험은 왜 아무도 끝까지 인수를 하러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MG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 금융기관 지정을 받습니다. 사실 이 이전부터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서 적자를 계속 냈는데 결정적으로 보험사에게 중요한 보험 지급 여력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낮아지면서예요. 보험 지급 여력률이라는 게 뭐냐? 이 보험사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고객에게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를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 지급 여력률이 100%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더라도 보험금을 100% 다 돌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보험사들에게 이 지급 여력률을 150%에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즉 소비자에게 돌려줄 돈의 1.5배를 항상 가지고 있어라 이거죠. 그런데 M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 보험 지급 여력률이 4.13%입니다. 지금 MG손해보험의 모든 자산을 다 매각을 해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의 4%밖에 커버를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파산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MG손해보험이 인수합병 시장에 나왔는데 최근까지 4차례 공개 매각 협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모두 결렬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상에 나섰던 게 메리츠인데 올해 3월에 메리츠가 최종 인수를 할 수 없다라고 포기 선언을 하거든요. 최근에 어떤 뉴스 보도나 그에 딸린 댓글들을 보면은 이게 다 노조 때문이다라고 노조를 탓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인수인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죠? M&A일 겁니다. M&A는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 회사를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조직 그 자체가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가져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용 승계가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보험사들,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중요한 자산은 그 고객들이에요. 그들이 맺고 있는 계약이고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조직은 다 버리고 이들이 갖고 있던 계약만 가져가는 형태의 합병을 많이 하거든요. 즉 직원들이 대규모로 실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자산과 부채만 이전을 해가는 P&A 방식이라고 합니다. 메리츠 같은 경우 이 P&A 방식으로 인수를 하려고 했었고, 계약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조건으로 고용 승계를 10%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90%는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이들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노조 입장에서는 10%만 고용 승계하고 나머지 90%가 전부 해고가 된다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이 메리츠의 인수를 끝까지 반대를 하게 된 거죠. MG손해보험이라는 회사는 588명의 임직원과 그리고 521명의 보험 설계사 그리고 938개의 대리점을 근거로 생계를 영위하는 시민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공간입니다. 금융당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융노동자들의 생계가 무너지는 이 사태를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고객들입니다. 121만 명 되는 고객들은 아니 이런 무책임한 경우가 어딨냐, 이렇게 해서 파산이 되면 우리 재산은 어떻게 되는데 이거 너네가 책임질 거야? 분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직업은 다른 회사를 이직을 할 수 있지만 보험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는 보험도 새로 가입 못하고, 우리가 노조한테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우리는 돈을 낸 고객이잖아요. 지금 청파업하고 지금 가교보험사로 전혀 뭐 업무 진행 못하게끔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나온 결론이 국가가 직접 나선 공적인 성격의 P&A를 하기로 한 건데요. 그게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정부가 직접 보험사를 차리는 방식입니다. 요거를 가교보험사라고 부르는데, 즉 다리 역할을 해주는 보험사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 정부가 일단 보험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MG손해보험의 고객들을 그대로 흡수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관리를 하면서, 근데 이걸 막 계속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이거를 시중에 5대 대형 보험사로 이 고객들을 5분의 1로 찢어서 다 넘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통 제조업이나 유통업이 망할 때는 국가가 이렇게까지 나서진 않잖아요. 그런데 MG손보에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결론은 금융사이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국가의 시스템인 금융을 믿고 내 돈을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도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작은 회사가 하나 부도 나면 이것과 비슷한 크기의 돈을 맡겨놨던 고객들이 패닉이 옵니다. 다 빼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게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거든요. 이걸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대형 은행이나 대형 보험사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2023년에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죠.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작은 은행 하나가 파산을 했는데 연준까지 나서고 결국은 대형 은행사 JP모건이 나서서 약간 공적인 성격으로 인수를 하면서 일단락이 됐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아무리 작은 규모로도 금융사가 무너지는 일만큼은 그 국가의 전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적 개입을 하게 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MG손해보험도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교보험사는 어쨌든 간에 임시적인 거고 5개 대형 보험사가 나눠 가져간다는 건데, 지금 그림은 반강제로 이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찢어갖길 원했으면은 인수 협상제로 나섰겠죠. 손실이 날 게 뻔한 상품들을 넘겨받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게는 단순히 사기업을 넘어서 이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할 공적인 의무가 있어요. 다만 그 손해를 기업에게 고스란히 떠넘기지는 못합니다. 이들이 이 보험 계약을 가져가면서 이게 손해가 날 경우를 계산을 해서 그에 맞는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나서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조가 굉장히 걱정했던 고용 승계 문제는 해결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MG손보 임직원 521명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IT 부분이나 보상 파트, 일부 이제 관리 파트의 인력들이 가교보험사로 이제 채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필수 인력을 포함한 일부만 고용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럴 거면 사실 메리츠로 가나 정부기관이 인수를 하나 어차피 대부분이 직장을 잃는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오히려 국가기관이 나서는 게 이런 유연성을 발휘하는 데는 더 힘들어진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90%에 대해서 메리츠가 위로금을 약속했다라고 했잖아요. 국가가 인수를 할 경우에 만약에 이런 위로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해보세요. 이게 무슨 돈인가요? 세금입니다. 국고지원금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적인 문제도 있고 국민적인 여론도 안 좋아질 게 뻔해요. 모럴 해저드 논란도 나올 수 있고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채용을 할 경우 이 인건비에 또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메리츠도 갔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간 기업이니까 경영진들이 현재 투자 또는 손실을 좀 떠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정부가 가운데 개입하면 그거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항상 감사원 감사를 대비하셔야 되는데 공무원분들은 민간보다 훨씬 더 재량이 적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아마 노조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면서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모든 신규 영업을 중단시켰거든요. 그럼 당연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 신규 고객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노조가는 이걸 신규 영업이라도 그래도 받아야 어쨌든 조금이라도 자금이 돌면서 다만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신규 영업 자체를 막아버리면 진짜 아무도 안 데려가겠다는 소리 아니냐 이러면서 현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교보험사가 설립이 되고 고객을 인수를 받을 때 필수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업무를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125만 계약자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향이 가교보험사다라는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500의 MG 직원 중에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200명 정도가 되는데 200의 인력이 필요 없는 게 폐쇄형 가교이고, 왜 노동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폐쇄형 가교보험사를 검토를 함으로써 직원들 대부분의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큰 비극입니다. 이게 500명 가까운 직원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다면 생계 위협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경영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느냐 따져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MG손해보험사의 경영 공시를 제가 한번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총체적 난국이에요. 보험사들이 보통 보험금을 받으면 이걸 해외 투자를 해서 불립니다. 그런데 해외 투자에서 굉장히 큰 손실을 봐요. 2023년만 해도 뭐 970억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손실난 투자 메꿔야 되잖아요. 이래서 굉장히 좀 보험사들이 꺼려하는 이런 상품을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세대 실손보험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상반기까지 130%가 넘었어요. 보험사에게는 손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보험금을 얼마나 되돌려줬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100만 원 받고 130만 원 돌려줬다는 소리예요. 고객한테 돌려주고 남은 걸로 회사를 꾸려야 되잖아요. 인건비도 내고 뭐 이윤도 가져가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낼 돈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정상적인 보험사였다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품을 팔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메리츠는 왜 인수하려고 한 거예요? 메리츠도 중소형 보험사로 구분이 됩니다. 이 위에 이제 상위 탑 티어들이 있어요. 근데 메리츠가 여기를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체구가 커져야 됩니다. 가입 고객이 많아야 돼요. MG손해보험이 121만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영업을 뛰어서 121만 명 가입시키려고 해보세요. 이거 언제 되겠습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한꺼번에 좀 가입자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가교보험사를 운영하는 거는 예금보험공사라는 국가기관이에요. 여기가 뭐냐? 보험사들이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보험사들의 보험사입니다. 대형 보험사에 넘기기 이전까지 올 연말까지 3개 분기를 일단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도 고객들은 보험금 청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그 돈은 보험사들이 냈던 보험금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당장 국고가 투입되는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보험금을 많이 타면 어떻게 되죠?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만약에 이번에 예보가 MG 사태 때문에 보험금을 많이 쓰게 되면 보험사들에게 받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는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MG손해보험 말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가 많거든요. 또 다른 비슷한 규모의 보험사가 무너진다면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회 안전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요. 자꾸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 생각보다 그렇게 탄탄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서 잘리면은 나는 정말 실업자가 되고 잘못한 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국가가 다 해결을 못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딜레마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MG손해보험 사태는 결국은 단순한 기업의 실패를 넘어서 국가의 금융 시스템과 노동자 그리고 자본
그리고 고객의 권익이 한꺼번에 얽히고 설켜서 충돌하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전례가 없는 사건이니만큼 최대한 이 을들의 피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딱 좋아요.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